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몇 주 전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음식과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콜레스테롤의 이론을 배운 거는 중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가정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그때는 콜레스테롤 말을 배운 게 아니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분류해서 딱 배우면서 포화지방산은 딱딱하게 실온에서 굳는 거고 불포화지방산은 액상으로 그대로 있는 건데 딱딱하게 굳는 거는 나쁜 기름, 액상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좋은 기름, 이렇게 딱 분류해서 배웠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약사로 살면서 약대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도 않고 또 그 이론을 반박하는 어떤 이론을 들어도 고개가 약간 이렇게 수긍이 잘 안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국민들도 어렸을 때 배웠던 이 교육 때문에 사실 이 이론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잘못된 이론들을 우리는 학습했고 지금까지 이걸 고치지 못하고 있고 그 이론에 사로잡혀 있을까? TV에서 케이블 TV에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콜레스테롤 이론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새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다른 채널을 보면 또 예전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분은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고기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다 학자분들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제가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2015년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콜레스테롤 과연 건강에 적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영어 제목은 또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목이 나왔었는데 그때 방송했던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심장내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세계 각지의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했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레퍼런스로 제가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이론 자체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양약사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ABC 특별기획이라 그래서 그거 유튜브로 꼭 한번 봐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편 나눠져 있는데요. 1편은 콜레스테롤 과연 건강에 적인가라는 1편 30분 정도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약물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잘못된 이론으로부터 생긴 어떤 약물에 대한 그 역사를 올려진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영어로 우선은 인터뷰를 하겠죠. 거기 자막이 흐르는데 그걸 조금 더 제가 요약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라 그 영상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1948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일까요? 50년, 70년 좀 넘었죠.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주에 프레밍햄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인구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장질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 임상실험이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료 이런 역사상 가장 긴 실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이 실험을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1차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심장 마비로 심장마비나 이런 심장질환으로 그 사망한 환자들을 부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심장 주변에 있는 큰 동맥 혈관에 막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확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그러면서 심장마비가 왔겠죠.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어떤 딱 결론을 딱 본 거예요. 이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구나. 콜레스테롤이 문제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주범, 정말 주적인 양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이론의 시작이에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가 채식동물입니다. 소는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에는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소가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쌓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부검한 결과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였다는 이유로 모든 콜레스테롤 음식에 대한 제한을 하는 주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진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딱 결과를 보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모든 걸 단정 지어 버리는,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여기 왜 붙어 있을까? 먹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원인은 혹시 없을까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영양학자일 거예요. 키즈라고 하는 그 영양학자가 이때부터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각국의 나라 22개의 나라에 그 임상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많이 하는 그 나라들을 22개를 뽑아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었던 환자들 하고 그 사망률하고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22개의 나라를 임상실험을 했지만 실제로 발표된 건 6개 나라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 나라들에서 사망률이 막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비례 그래프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 그래프가 나오고 발표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진짜 콜레스테롤은 이 심장질환의 사망 원인의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심장질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반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게 진단을 지금은 진단 기술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초음파로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심장질환이 있을 것이다, 고혈압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예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반론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밝혀진 게 뭐냐면 이 키즈 박사가 22개 나라에 그 임상실험을 해놓고 6개 나라만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내가 이런 걸 한번 밝혀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와 관계없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 오랫동안 고생해서 했는데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하지? 이 키즈 박사는 사실 윤리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16개의 발표 자료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22개의 나라들의 그 조사를 보니까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비례 그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사망률 이렇게 증가되는 건데 이 거꾸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잘만 뽑으면 또 다른 6개를 뽑으면 반비례 그래프도.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은 환자가 사망률이 더 없더라, 그러니까 생존율이 더 높더라는 그래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조작된 그 논문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진 편향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콜레스테롤 붙어 있는 걸.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토론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 키즈 박사의 이론이 이겼어요. 이기고 결국은 타임지의 표지 모델까지 갈 수 있었고요.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이 이론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피라미드라 그래서 그
뭐 심장 질환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가장 나쁜 음식을 고기, 육류로 정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류에서 보충받지 못하는 칼로리를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 곡물에서 보충을 해야 되겠죠. 이 곡물 피라미드가 곡물을 주로 권장하는 피라미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 정치적인 입김이 여기에서 같이 작동이 되는데 이 키즈 박사와 그 의견을 같이 했던 미국의 상원 의원이 곡물지대의 그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 그 지역의 어떤 그 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웠겠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이론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믿고 있어.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런데 환자를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걸 아무리 주장을 해봐도 이거는 먹히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학자들이 죽지 않고서,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서 정말 새로운 참신한 그 학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이론을 뒤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잘못된 이론이 60년을 지배를 해왔다는 거죠. 60년의 결론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는 먹는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침에서 1일 하루 권장량 300ml 이상을 먹지 말라는 권장량에 대한 거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300ml가 아니었고 한 750ml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더 여유롭게 줬던 거죠. 근데 그조차도 일본에서도 삭제를 했던 그게 2015년도 12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영상이 다큐멘터리 영상이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저명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거 왜 콜레스테롤 거기 붙어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된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